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4년 대비해서 산업안전 산업기사 필답형 기출문제에서 5번 그리고 6번 반복 출제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문제입니다. 롤러기 급정지 장치 종류 3가지와 조작 부위 설치 위치를 쓰시오. 이거는 필기 시험에도 나오는 문제죠. 자, 손조작식은 밑면에서 1.8m 이내, 복부 조작식은 밑면에서 0.8m 이상 1.1m 이내, 무릎 조작식은 밑면에서 0.6m 이내.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1.8m 이렇게 쓰시면 땡이에요, 땡. 그러니까 이내, 이내, 이상 이내 이거를 꼭 쓰셔야 됩니다. 손 조작식은 밑면에서 1.8m 이내, 복부 조작식은 밑면에서 0.8m 이상 1.1m 이내, 무릎 조작식은 밑면에서 0.6m 이내 이렇게 쓰셔야 돼요. 만약에 괄호로 숫자만 쓰면 되는 문제다. 그러면 그냥 1.8, 0.8, 1.1, 0.6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만 통으로 나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쭉 끝까지 이상이다, 이내, 이하, 초과 그런 것들을 꼭 적어 주셔야 온전한 정답으로 인정받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방호장치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를 쓰시오. 정답은 덮개, 울, 슬리브, 건널다리. 방호장치를 4개 쓰시오, 3개 쓰시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덮개, 울, 슬리브, 건널다리 4가지를 다 외우셔야 돼요. 다음 문제입니다. 프레스 및 전단기의 방호장치 4가지를 쓰십시오. 정답은 1. 게이트 가드식 방호장치, 2.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3.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4. 수인식 방호장치, 5. 광전자식 방호장치. 이 5가지 중에서 4가지는 확실하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온전하게 4점을 받습니다. 게이트 가드식 방호장치,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수인식 방호장치, 광전자식 방호장치. 다음 문제입니다. 가설 통로의 설치 기준. 자, 산업안전 산업기사이기 때문에 괄호 문제로 나왔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산업안전 기사 시험도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면은 설치 기준 3가지 쓰시오, 4가지를 쓰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격증을 좀 더 난이도 있게 기사까지 바라보고 있으면은 통으로 다 외우시는 게 좋죠. 가설 통로 설치 기준. 가, 경사는 30도 이하일 것. 나,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다,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라, 수직경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마, 건설공사에서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산업안전 기사라든지 건설안전 기사에도 가끔씩 출제되는 문제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계단참, 여기에도 괄호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뭐를 설치한다? 계단참. 자,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소음작업이란 무엇인지 쓰고 빈칸을 채우시오. 제가 문제를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뭐냐면 소음작업이 무엇인지 쓰시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고 빈칸을 채우시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외우세요. 그냥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90dB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을 소음 작업이라고 한다. 100dB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105dB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그리고 110dB 이상의 소음일 경우에는 1일에 0.5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에 해당하는 안전보건 교육시간을 쓰시오. 이거는 자주 나와요. 산업안전 기사뿐만 아니라 건설안전 자격증에서도 출제가 자주 되는 문제입니다. 사무직종사 근로자의 정기 교육 시간은 매 분기 3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정기 교육 시간은 연간 16시간 이상, 일용 근로자 채용 시 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 그리고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채용 시에는 8시간 이상, 그리고 일용 근로자의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작업 내용 변경 시에는 교육 시간이 2시간 이상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지게차 사용 전 점검사항 4가지 쓰십시오. 다 외우셔야 돼요. 1.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2.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
바퀴의 이상 유무. 4. 전조 등 후미 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자, 이거는 건설안전 자격증에서도 출제가 자주 되는 문제입니다. 요즘 지게차 사고가 많이 나죠.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자주 나와요. 4가지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의 기능의 이상 유무,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바퀴의 이상 유무, 전조 등 후미 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입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사다리식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쓰시오. 4가지 이상은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3가지를 쓰시오,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다양한 문제가 나올 경우에도 온전히 정답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죠.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재료는 심한 손상, 부식 등이 없을 것. 3. 발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높이 7m 이상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으로부터 등받이호를 설치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숫자는 다 외우시고요. 이런 거 숫자들은 다 외우시고 최소한 3개, 4개 이상은 통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주관식 시험에서요. 3개 이상 쓰시오. 그렇게 했을 때 제대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 3가지를 쓰십시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이거는 건설 자격증에서도 나오는 문제이긴 하지만 중대재해 요즘 많이 이슈화 되고 있죠.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입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를 쓰십시오. 1.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2. 급성 독성 물질의 누출로 인해 주위 작업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 문제. 자, 이제부터는 6번 이상 반복 출제된 문제를 다뤄볼게요. 자, 6번 이상입니다. 꼭 외우세요. 문제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4가지 쓰십시오. 1.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자, 5번은 쓸모없고요. 1, 2, 3, 4번 4개를 외우시면 됩니다. 공정안전보고서는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입니다. 다음 문제. 이것도 산업안전이랑 건설안전 쪽에서도 가끔씩 나오는 문제죠. 자, 안전계수를 쓰시오.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 붙드는 달기 체인의 경우는 안전계수가 10 이상,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 붙드는 달기 체인의 경우에는 5 이상,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에는 3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 안전계수긴 하지만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는 10 이상, 달기 체인 및 달기 훅, 훅이 아니라 훅이네요. 훅의 안전계수는 5 이상, 그리고 달기 강대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는 강제는 2.5 이상, 목재는 5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안전계수 같은 경우에는 목재는 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계수를 더 크게 잡는 거고 곱하기 5, 하중 곱하기 5 하겠죠. 그리고 강제는 단단하니까 2.5 정도 주는 거고. 자,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행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4가지를 쓰십시오. 1. 정기교육, 2. 특별교육, 3. 채용시 교육, 4.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입니다. 안전보건교육 4가지는 정기교육, 특별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꼭 외우세요.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안전성 평가 6단계를 쓰십시오. 자, 1단계 자료 정비, 2단계 정성적 평가, 3단계 정량적 평가,
4단계 대책 검토, 5단계 재해 정보에 의한 재평가, 6단계 FTA에 의한 재평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순서를 마구잡이로 섞어 놓고 순서를 적으시오 이렇게 한 경우도 있고 6단계를 쓰시오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1. 자료의 정비, 2. 정상적 평가, 3. 정량적 평가, 4. 대책 검토, 5. 재해 정보에 의한 재평가, 6. FTA에 의한 재평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양중기 종류를 4가지 쓰십시오. 양중기는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곤돌라, 승강기, 리프트, 단 리프트의 경우에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 0.1톤 이상만 한정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리프트는 외우실 필요 없어요. 너무 길잖아요. 이거 다 외워야 되니까 리프트. 그래서 여러분은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곤돌라, 승강기 이 4가지를 외우시면 가장 편하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기계 설비에 형성되는 위험점 5가지를 쓰십시오. 5가지는 끼임점, 절단점, 물림점, 접선 물림점, 회전 말림점입니다. 그런데 여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이기 때문에 위험점 이렇게 5가지를 딸랑 쓰시오 이렇게 나오지만 만약에 기사시험 같은 경우에는 끼임점의 정의를 쓰시오, 물림점의 정의를 쓰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기사시험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면은 그 끼임점의 정의도 외워야겠죠. 절단점 정의도 외우고 그런 식으로 다 외우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산업기사만 딸 거라면 그냥 이렇게 위험점 5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끼임점, 절단점, 물림점, 접선 물림점, 회전 말림점. 다음 문제. 자, 문제입니다. 관리 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게시사항 4가지를 쓰십시오. 1.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 주의사항, 4. 착용해야 할 보호구, 5. 응급조치와 긴급방제 요령. 이 5가지 중에서 4가지 여러분이 외우기 편한 걸로 머리에 꽂히는 걸로 4가지 외우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5번, 6번 이상 반복 출제된 기출문제를 뽑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7번, 8번 이런 식으로 반복 출제되는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